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른바 슈퍼 301조 발동이 될 전망입니다.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 규제를 미국 빅테크 차별로 규정한 가운데 미 하원 법사위는 현지 시간 23일 쿠팡 청문회를 엽니다. 쿠팡은 한국 정부 기관과의 통신 기록과 국회 청문회 영상 등 수천 건의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짐 조던 법사위원장 등은 쿠팡 표적화와 미국인 임원에 대한 기소 가능성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사실상 지난해 11월 한미 합의에서 명시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를 겨냥한 문제 제기로 향후 통상 압박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의회 문제 제기가 무역 보복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습니다. 2019년 프랑스의 디지털세 논란 당시에도 의회 비판이 301조 조사로 이어졌고 보복 관세 검토 단계까지 진행됐습니다.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폭넓게 조사해 관세 부과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통상 압박 수단입니다. 여기에 더해 거론되는 슈퍼 301조는 특정 사안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지정될 경우 상시 감시와 협상 대상이 되며 여러 분야에서 연쇄적인 시장 개방 요구를 받게 됩니다. 미국은 1989년 일본을 슈퍼 301조 대상국으로 지정해 반도체와 공공조달 등 산업 전반의 제도 개방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교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발동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쿠팡을 비롯한 비관세 장벽 갈등이 격화될 경우 미국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최후의 카드로 슈퍼 301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용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반발 또 다른 규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글로벌 통상 시계는 앞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흐릿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비롯해 향후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그리고 왕선택 서강대 교수께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수님 한숨 돌리시고요. 예. 의원님한테 바로 이제 좀 지금 지난해 우리가 좀 어렵사리 정말 좀 여러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관세 협상을 타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미무역투자법 이제 국회에서도 지금 준비가 돼서 특위가 준비돼서 이제 어느 정도 통상 정책의 파고는 끝났나 싶었는데 새롭게 지금 전개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제 경제라든지 기업 경영에서 제일 이제 안 좋은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불확실성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올 초까지 거치면서 이제 관세 파고를 어느 정도는 잘 타고 넘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네네. 갑자기 이제 이런 그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 미국 연방 대법원의 무효 판결 자체는 의미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히려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불확실성을 또 제거하는 측면이 또 네네. 생겼다라고도 좀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는 여전히 다시 한번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야 될 또 숙제가 또 생긴 측면도 있습니다. 예. 지금 연방법원이 의회의 권한이라면 대통령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 관세를 지금 무효화시킨 거죠. 네, 그렇죠. 예. 상호 관세는 그러면 우리와의 상호 관세도 지금 무효화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무효가 된 거고요. 소위 말하는 IEP와 그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 상에 그 대통령에게는 그런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라는 취지로 무효가 났기 때문에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호 관세 중심으로 무효 판결이 난 거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무효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조정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일단은 임시적으로 소위 말하는 무역법에 기초해 가지고 10%에서 오늘 또 15%까지 네, 하루 만에 또 네. 예, 이런 변동성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관리해야 될 측면들이 이제 생긴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또 다른 관세 정책을 트럼프 이기 정부는 절대 포기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관료들이 또 다른 카드들 특히 뭐 이제 슈퍼 301조라 불리는 이제 무역법 301조까지 지금 거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등등, 그다음 유럽 등등 여러 나라들이 지금 관여가 돼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에게 당장 닥칠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주 임박한 급박한 상황으로 보면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네, 예.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라는 이름으로 이런 이제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제 15%의 관세를 매기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다 무효가 됐으니까 사실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0%가 되는 상황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대체 관세를 도입했습니다. 네, 네. 대체 관세를 도입했는데 그것은 미국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를 이미 부과를 시작을 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네, 네. 그게 15%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 15%를 물고 있었는데 그건 없어졌지만 대체 관세가 들어왔는데 그게 15%예요. 똑같아진 거죠. 그러면 네. 그 전에 상호 관세로 지불했던 우리 기업들의 그 관세는 되돌려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미국 행정부가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하급심에서 해결을 할 건지 봐야 되는데 현재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을 보면 그건 행정부 소관이 아니다. 사법부에서 조치가 나오면 그때 보자. 이렇게 해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연방 대법원이 무효로 이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시간이 걸리든지 환급은 받을 수는 있을 텐데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될 것으로 좀 우려가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네, 네.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법률상 근거가 사라지면 이미 부과했던 내용에 대한 그 부과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부당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행정부 자체가 그런 방식의 법적 권한 없는 방식으로 부과해서 받았던 이 관세 부분은 당연히 돌려주는 게 법적으로는 당연한 조치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연방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환급 여부나 범위, 절차 이런 부분들이 명확한 판단이 안 나왔다는 이유로 일단 그걸 유보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저는 적절한 조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타의 그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환급 소송 절차에 나아가는 것도 비용과 시간이 들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다른 보복의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죠. 어떤 네. 관계상의 문제 때문에 이 부분들을 주저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미 행정부가 이런 조치들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미국이 중국과 함께 최대 교육국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이 통상관세를 매기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사실상 힘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렵사리 타결을 했는데 당장 우리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당장 우리 산업계에 닥칠 영향, 관세 영향 어떻게 되는지, 시장 불안정해지지 않는지, 수출 전선은 어떻게 되는지, 품목별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제일 큰 위험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 국제 경제 무역 과정에서의 이제 안개가 어느 정도 좀 거쳐가나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안개가 지금 우리 눈앞에 이제 닥쳐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법 122조에 따른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말하자면 50일짜리. 네. 한 그 임시적인 그 기한이 있는데 이제 의회 승인이 있으면은 더 연장을 할 수 있겠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승인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150일 기한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관세 정책을 분명하게 또 강도 높은 정책을 또 준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일환의 하나가 바로 그 소위 말하는 슈퍼 301조. 이 부분은 부가율이라든지 부가 기한이라든지 이런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 관세 조치가 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안개가 있는 거고요. 말하자면 안보 관세라고 해가지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역 확장법에 근거해서 또 다른 품목 관세 조치를 할 수도 있는 또 다른 안개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많은 고민과 관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의원님 걱정과 저도 동의를 한데 지금 151일짜리 임시 조치란 말이죠. 그럼 이후에 트럼프가 어떠한 관세 정책 방향을 들 것이냐.
특히 우리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은 그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 확장법 301조인데 대체 어떤 조항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슈퍼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응징, 징계성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나라들은 특정한 이제 기업에 대해서 국가 보조금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네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통상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불공정하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불공정한 행위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 해가지고 거기다 관세를 더 매기는 거죠.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하는 만큼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뭐 얼마나 관세를 매길지는 조사를 해본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경우는 뭐 미국과 이미 뭐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부분적으로 나라마다 관행이 다 달라서 네네. 미국도 우리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공정한 문제를 이유로 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디지털 기업들 활동에 대한 미국의 디지털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어떤 불공정한 대우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최근에 이제 쿠팡이 네, 바로 어떤 그, 미 네. 의회를 상대로 해서 슈퍼 301조를 근거로 해서 좀 조사를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조사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슈퍼 301조라고 하는 것은 이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미국 무역 대표부가 조사를 해서 또 객관적인 절차, 그러니까 공청회 같은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거친 이후에만 슈퍼 301조를 적용해서 관세를 매길 수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슈퍼 301조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대개 12개월 정도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네네. 근데 지금 미국 정부가 남은 기간은 150일입니다. 12개월을 해야 되는 문제를 지금 5개월만 남은 상황에서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미국이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해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네네. 그러니까 중국과 브라질, 뭐 유럽연합 요 정도 엄청나게 규모가 큰 단위에 대해서만 불공정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한국의 경우는 어쩌면 슈퍼 301조 부분에서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거 말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네네. 사안으로 인한 그쪽으로다가 대한민국은 품목별로 관세를 매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정도로 지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첫 번째, 대체 쿠팡이 어느 정도의 로비력을 갖고 있길래 미국 의회와 미국 행정부까지 쿠팡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지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지금 우리 정부와 여당은 지금 어느 정도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쿠팡 이제 미국 법인이 있고 쿠팡 모회사죠, 말하자면은. 그렇죠. 한국에 또 쿠팡 법인이 또 있고요. 또 쿠팡에 두 개의 CFS, CLS라는 두 개 또 자회사가 또 별도로 있는데요. 사실 미국의 쿠팡 법인이 가장 위에 있는 모회사입니다. 네네. 근데 이 모회사의 대부분의 그 전 세계적인 쿠팡의 수익 창출의 대부분은 한국 쿠팡 그렇죠. 그리고 그 자회사들에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한국의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 기업 경영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상식적인 우리의 요구인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미국 법인 미국 쿠팡이 로비력을 가지고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뭐 150억이 넘는 돈을 로비 자금으로 썼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방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좀 로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언론에 알려진 것에 비해서 그 로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과도하게 볼 필요는 없다. 네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 지금 해저스 로절드 해저스가 이제 가가지고 미국의 어떤 이제 그 의회에 뭐 출석한다. 뭐 그것이 가진 의미 파장이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볼 필요는 없다. 청문회 말씀하신 거죠? 예. 네네. 그런 판단이고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국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수준, 또 이것이 말씀하신 소위 말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평가되거나 규정될 어떤 소지,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는 산업부가 지금 중심이 되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 각 부처들마다 이 쿠팡이든 또 다른 이슈든 다 이제 그 담당하는 영역들이 좀 있거든요. 뭐 공정거래는 아니요, 쿠팡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미 관세. 관세 문제요. 네네. 그렇죠. 예, 산업부 중심으로 이 문제 챙기고 있고, 청와대 입장에서 이제 정책실장이라든지 연계되면서 논의를 좀 하고 있죠. 당정 협의를 비롯한 국회와의 소통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가장 그 이슈가 일단 특별법 처리 문제가 있고요. 이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오늘 공청회도 예정돼 있고, 원래 한 달 안에 이제 마무리 짓기로 했기 때문에 이 시간표대로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1차적인 과제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새로운 안개, 이 문제들을 잘 걷어내는 이런 과정들을 미국과 관계 속에서 좀 풀어나가는 그런 숙제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미 투자 약속은 그냥 약속대로 이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어쨌든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네. 전제 조건이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대미 투자 그런 약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3,500억 달러를 그대로 이행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스탠스는 이런 부분들조차 또 판을 흔들게 되면 또 다른 이슈가 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에 합의했던 대미 투자 이 부분들은 가져간다. 그러기 위해서 그 전제로서의 특별법 처리는 그대로 가져간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네. 그리고 기존의 한미 정상이 그 합의했던 바는 그대로 이행을 한다. 이것이 기본 골격입니까? 네, 그런 기조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들 보죠. 한번 중국이라든지 EU라든지 이러한 거대한 그 경제권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이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나라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반응이 다릅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나라마다 다르게 차등적으로 관세를 매겼거든요. 그래서 영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10% 정도로 합의를 받고요. 네네. 브라질 같은 나라는 말썽이 좀 있어가지고 관세를 50%나 매겼고, 중국도 20% 이상 매기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가 표준적입니다. 15% 정도로 이제 매겨놨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상호관세 다 무효가 된 상태에서 대체 관세로 들어왔을 때 이거 15%를 일률적으로 매겨놨기 때문에 영국과 호주는 10% 내다가 15%로 올라가는 입장입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50% 관세를 매기다가 15% 내려가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은 좋겠죠. 중국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국과 호주는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셈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텐데, 우리 한국은 그 중간에 들어있는 것이고, 말씀인 것처럼 기존의 상호관세 15%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상호관세보다도 대체관세 122조 관세는 적용하는 품목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122조 관세는 무조건 막 매기는 게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국제 수지, 달러 유출 이 부분을 방어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달러 유출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데, 국제 수지 방어를 하는데 유리한 것은 할 수 있으나 국제수지 방어에 불리한 것은 하면 안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국내 생산이 안 되는 수입품, 그것은 관세를 못 매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상호관세보다는 조금 품목이 줄어들 수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고, 상한선이 15%입니다. 15% 이상은 못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화가 나면 25%를 올려버리겠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 잘 들어 해가지고 또 때리고 뭐 이런 상황은 없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휘두르던 칼이 굉장히 무뎌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조건은 비슷하지만
큰 틀에서 봐서는 우리한테는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을 네. 비롯한 수출 전선에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 최애국 대우를 어쨌든 약속을 받은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이번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의 경우는 상호 관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관세를 낸 게 아니고 품목별 관세 그렇죠. 쪽입니다. 그것은 슈퍼 301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기존에 하던 대로 협상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그건 가고 122조 관세는 이제 상호 관세랑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굉장히 복잡한 시나리오를 다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150일 이후에는 301조로 갈 가능성은 낮다. 100%죠. 네. 아니 100% 301조로 갑니다. 네. 122조 관세가 지금 이제 이미 적용이 됐고 150일 이전에 슈퍼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이 두 개가 플랜 C입니다. 지금 현재 플랜 B가 이제 작동이 된 거고요. 150일 뒤에는 플랜 C 두 개의 관세가 새로운 관세가 들어오고 그 뒤에는 플랜 D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플랜 C는 150일 뒤에 두 개입니다. 슈퍼 301조 그다음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232조가 우리에게 좀 더 높게 예상을 하지 않으셨나요? 좀 전에 301조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 301조, 슈퍼 301조의 경우는 국가별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불공정 무역하는 국가다. 그러면 불공정 무역하는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매겨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그것은 이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것은 품목별로 합니다. 네네. 반도체든 뭐 자동차든 철강, 이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가짓수가 많은 거죠. 행정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업무 부담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우선 불공정 무역 쪽으로 해서 국가별로다가 크게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EU, 중국, 브라질 같이 단위가 큰 데에 대해서는 이제 슈퍼 301조로 가고 우선 그 다음에는 한국, 일본, 뭐 호주, 캐나다, 멕시코하고 이제 캐나다는 덩치가 크긴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품목별 관세로 들어가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지금으로선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에 근거한 그 상호관세 부과 권한이 이제 사라졌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활용하기 좋은 칼이었거든요. 네네. 이 칼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관세 정책을 통한 어떤 운용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수단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고육지책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임시 조치는 150일이라는 부과 기간에 제한이 있는 거고, 네네. 슈퍼 301조라든지 무역 확장법 232조는 또 이러저러한 제한이 따릅니다. 슈퍼 301조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기간이 또 필요하고 실제로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관세 정책 수단에 제한이 생겼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하지 못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슈퍼 네. 301조라든지 무역 확장법 232조에 대한 조치 여부에 대한 대책들은 긴밀하게 마련하고 미 정부와의 관계 설정들을 계속 소통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스크는 트럼프네요. 뭐 그래 왔었죠 사실은. 예, 예. 뭐 리스크도 트럼프지만 기회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풀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핵 잠수함 문제라든가 네네. 원자력 협정 문제 같은 것들은 사실은 다른 대통령의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정입니다. 네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그런 결정을 하지요. 그랬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들어주고 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고 하는 그런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이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굉장히 불규칙적인 반칙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반드시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럼 불규칙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잘 대응을 해왔으니 네.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우 민주당 의원, 왕선택 서강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